이곳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차로 3시간 떨어진 캇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조용하던 이 마을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못 보던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외국인처럼 보이는 키 크고 늘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길을 지나가던 한 여성을 붙잡고 유창한 라오스어로 뭐라고 말을 건넸는데요. 그러자 라오스 여성이 화들짝 놀란 채 바들바들 떨며 한국인 여성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과연 이 두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주변의 감동적인 사건,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라오스의 왕캄님 사연으로 공식 이메일을 통해 보내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하선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웬 하선인가 싶으시죠? 하선은 제 한국 이름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이름이 있는 건 당연하겠죠? 제 원래 이름은 왕캄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뜻이고 라오스에서의 이름이에요. 사실 저는 라오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라오스는 동남아에 있는 나라예요. 동쪽으로는 베트남, 서쪽으로는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라서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내륙국이기도 하죠. 라오스에도 꽤 그럴싸한 관광지들이 있긴 하지만 라오스를 여행할 바에는 비슷한 관광지가 있는 태국이나 베트남 등의 더 관광에 적합한 나라를 찾을 테니까요. 라오스는 빈곤국인 것은 맞지만 모두가 못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원래 빈곤국은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진 사람들만 가졌고 없는 사람들은 평생 없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사실 한국도 서민 수준이 라오스 같은 나라와는 차원이 달라서 그렇지 출세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훨씬 잘 살게 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어쨌든 라오스에서 저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아니, 제가 가난한 게 아니라 저희 집이 가난했죠.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였을 뿐이에요. 저희 집은 빈민가에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야 세상 물정을 몰라서 뭐가 불편한 줄도 몰랐지만 커갈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한 집이었지만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제가 13살 때 학교는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즐거운 일만 생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학교에서 집이 가난하다고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시달렸던 겁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빈곤층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어느 집 아이들은 잘 살았고 어느 집 아이들은 못 살았죠. 그중 잘 사는 집 아이 중에 파사이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집이 비교적 부유하기 때문인지 다른 여자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꾸미고 다녔습니다. 예쁜 머리띠를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그 아이에게서는 좋은 냄새가 났던 것도 같아요. 외모만큼 마음씨도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 가지면 너무 불공평해서 그랬는지 그냥 좀 성격이 나쁜 수준에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에 피해를 주는 아이였습니다. 잘 사는 친구들에겐 잘 대해주는 반면에 약자의 위치에 있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나쁜 아이였죠. 일단 저는 집이 가난해서 거의 매일 같은 옷이나 입고 다녔고 자주 씻지도 못해서 냄새가 났었죠. 그리고 얼굴도 이쁘지 않게 생겼었습니다. 놀리기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겠네요. 저는 유난히 더 파사이에게 찍혀서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럽다, 냄새난다, 못생겼다 등의 비아냥거리는 말이 전부였는데요.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저를 그런 식으로 놀리는 애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니 흥미를 잃어서 곧 관두더라고요. 하지만 파사이는 달랐어요. 오기 같은 거라도 있는 모양인지 저를 더 괴롭히더군요.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데에는 흥미도 잃었는지 저한테만 난리였어요. 제자리에 있는 책을 물에 적시는가 하면 저한테 물을 쏟는 등의 행동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파사이를 따라다니는 아이들까지 합세하는 바람에 저는 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어요. 저의 집안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공부는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공부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핑계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니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는 학교에 가기 싫었고 학교 가는 척집을 나섰지만 다른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와 비슷한 거리에 있는 강변에 앉아 할 일 없이 풍경만 보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죠. 안녕? 웬 여자였는데 전혀 라오스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확실히 그랬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었거든요. 일이 안 풀려 바람이나 쐬려고 산책을 나왔는데 저를 봤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나라 잃은 표정을 하고 있으니 신경이 쓰여서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여자는 자신의 한국인 남편의 사업 때문에 라오스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강변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됐죠. 많은 것을 공유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아는 바가 많아졌죠. 그러다가 결국 부모님께 등교하지 않은 것을 걸렸고 저는 집에서 내쫓겼어요.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저희 집 분위기도 안 좋았어요. 아빠는 엄마를 때렸는데 엄마도 별로 불쌍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는 시기였거든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두려웠지만 해방감이 앞섰죠. 저는 또 그 강변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여자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곧 여자가 나타났고 저는 제 사정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일단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부부 둘이 살기에는 꽤 크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깨끗하게 씻고 저녁도 먹었어요. 평범한 집밥이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태어나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거였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저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다 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저를 죽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랬더니 여자는 심각한 표정을 짓더군요. 몇 시간 뒤 그녀의 남편이 집에 왔고 자신의 남편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고 남편은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금방 잠에 들어버렸는데요. 며칠 뒤 저는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동의한 듯 저에게 잘 대해 주었죠. 그 집에 살면서 저는 상태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부부 덕분에 꽤 밝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무렵 부부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식탁에 앉혔습니다. 왕캄, 우리는 이제 곧 한국으로 가야 해. 너만 괜찮다면 우리 함께 한국으로 가지 않을래? 라고 물었고 저는 고민할 틈도 없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그때 저는 어렸기 때문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지만 한국인 부부가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거친 건지 한국으로 갔을 때 저는 서류상으로 그들의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이제 저의 부모님인 거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친부모님은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찾았는데 못 찾은 건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집 근처로 가서 살펴보기까지 했지만 얼굴에서 슬픈 기색은 딱히 보이지 않더군요. 제 새로운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딸이었죠. 잘 몰랐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조건이었나 봐요. 한국으로 간 저는 부모님 덕분에 학교도 다니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한국인이 다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서 그랬는지 외모도 꼭 한국인처럼 변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동남아에서 온 사람 같지 않게 꼭 한국인처럼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이목구비도 점점 부모님을 닮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정말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엄마가 임신을 하셨거든요. 엄마는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게 제 덕분인 것 같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사업이 너무 바빠 한국에서도 라오스에서도 외로웠는데 저를 알고부터 외롭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임신과 무슨 상관인가 의아했지만 엄마는 저를 라오스에서 만나부터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제 이름도 하선이라고 지으신 거였고요. 그렇게 1년이 좀 못 지나서 엄마는 건강한 딸을 낳으셨습니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동생 하은이었죠. 동생이 태어났을 때 저는 이미 18살이었거든요. 저는 엄마를 도와 동생을 잘 돌봤고 하은이가 크는 걸 낙으로 삼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도 하은이는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아기였죠. 한창 대학을 다니던 중 라오스로 답사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공지를 전해 듣고 묘한 기분이 되었죠. 라오스에서 좋은 기억이 없는데 어쩐지 다시 가고 싶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 오래 망설이지 않고 라오스 답사를 신청했고 머지않아 라오스로 떠나게 됐죠. 대략 10년 만에 고향에 가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살던 마을이 목적지였죠. 대학교 프로그램에 맞춰 움직이고 시간이 남았을 때 제가 잠시 다녔던 학교가 있는 마을로 갔는데 외지인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라 마을 사람들이 자꾸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을 알아보겠는데 사람들은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제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긴 했나 봐요. 배가 고파져서 식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팟사이의 목소리였죠. 10년 만에 그녀를 만났네요. 10년 전보다 예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땐 팟사이가 그렇게 예쁜 공주님 같았는데 지금은 그녀가 저를 시샘 어린 눈으로 보더군요. 제가 왕캄인지는 모르는 눈치였어요.
제가 외국인인 줄 안파 쌓이는 라오스어로 동행하던 사람에게 제 욕을 했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질투가 나서 하는 말이었죠. 가까이에서 보는데도 여전히 제가 저인 걸 모르길래 저는 그녀를 붙잡고 말해주었습니다. 잘 지냈어? 나야 왕캄. 그 말을 들은 파사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뭐라고 더 말을 덧붙이지 않고 그녀를 놓아주었고 가던 길을 맞아갔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거지 같던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부잣집 딸내미처럼 바뀌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겠죠. 이것만으로도 깔끔하게 한 방 먹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 뿌듯합니다. 저는 지금 라오스 답사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있는데요. 오늘은 다시 생각해보니 기분이 좋아서 동생과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로 했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